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 노조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는데 이 노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우리 전문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일하고 있는 노무사 박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007년도 이랜드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이 있기 전에 노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조 위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시적으로 자문을 해드리는 자문 약정을 체결했던 노동조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그 비정규직법이라고 하죠. 그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이랜드 그 매장의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대규모 계약 해지를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파업 투쟁이 진행된 거였는데 같이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고 뭐 파업 투쟁 과정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고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되기도 했었지만 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그 510일간의 파업 투쟁을 다룬 영상물을 만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노동조합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가지고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내면은 끝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절차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조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는 그런 노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이제 막 준비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걸 좋아할 사용자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생기면은 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이제 뭐 각종 불이익 취급이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시적인 사용자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대응 활동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현실의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사가 협력해서 잘 뭐 회사를 운영해 가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뭐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결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노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맨날 잔업특근을 하는데 시간 수당을 안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제가 노무사로서 법적으로 답을 드리는 건 간단해요. 근로기준법은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 주는 거 불법이고요. 달라고 하시고 그러다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답이 아니에요. 왜겠습니까? 사장 신고하세요라는 이런 제가 답을 드린 건데 사장은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신고를 하면은 못 받은 시간 수당을 받겠지만 이제 그 뒤부터의 직장 생활은 괴로워지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있는 법도 사업장 내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구조, 장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그림의 떡이고 무용지물 때가 많죠. 또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최저 기준이에요. 표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노동 조건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현안들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개인인 노동자가 어떻게 또 뭐 사장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적으로 단결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요구하고 개선을 또 같이 협의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노조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럼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거든요. 약 85%쯤 됩니다. 그리고 2, 3, 4, 5등이 그 옆에 있는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이제 그 사회는 이런 거죠.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한단 말 서로 뭐 약간의 호구조절 하겠죠. 뭐 집이 어디세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뭐 화장품 회사 다니고요. 뭐 전국 화학노조 조합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판매 일 하고 있고요. 전국 판매노조 조합원이에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이 있고 노조가 있고요.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노조가 있고 이게 너무너무 상식인 사회예요. 그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저는 북유럽의 어떤 사회적 힘, 토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간다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한 노동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조직된 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언론을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파업 투쟁하는 거 막 농성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일부분일 뿐입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사가 잘 화해하고 뭐 협력하면서 잘 운영해 가는 것도 많으니까 노조 만드는 걸 막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고 노동조합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노동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유럽처럼 또 저희 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제대로 이제 꼈잖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좀 이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모두가 상생해서 진짜 아름다운 기업 문화와 또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힘을 합치고 제대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왔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 노동 아카데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